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현대와 볼보가 2021년, 2022년경에 차량에 라이다를 장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들 좀 어려운데 이런 투자를 밝힌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들어오는 이런 트렌드와 같이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자세히 볼 시간은 없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 보면 이거는 이제 요래 자료에서 2018년 4월자에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있는 요 벨로다인 라이다가 보통 많이 쓰이는 64채널이죠. 뭐 구글 자율주행차에 지붕에 달려 있다. 이게 회전형인데요. 보통 이제 레이저를 쏜 다음에 이제 반사파가 오는 거리를,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이제 재거든요. 그래서 쭉 회전형 하는데 거기에 모터로 돌리기 때문에 이제 모터 마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험하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한 2년 정도면은 마모가 돼서 못 쓴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차량에 쓰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재 어떤 상용화된 차량, 연구용 차량이 아니라 상용화된 차량에 들어가 있는 라이다는 요 발레오의 라이다 센서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150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격을 잠깐 보면 벨로다인 64채널이 75,000달러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레오 라이다가 한 600달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가 이제 많이 가격이 싸진 측면이 있는데 사실 성능이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벨로다인 라이다 같은 게 좀 멀리 보는 이런 고성능 라이다고 발레오 라이다는 4채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벨로다인 64채널과 4채널. 그러니까 채널 수를 줄이면서 그리고 거리도 좀 줄이고 해서 이제 가격을 많이 낮춘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디 A8을 잠깐 좀 보면 2017년 7월에 아우디가 A8을 공개를 했고요. 뭐 세계 최초의 레벨 3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레벨 3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고요. 들어가 있는 라이다 센서를 보면 4채널이고요. 그러니까 뭐 64채널보다 훨씬 더 이제 적은 수의 채널 수죠. 이제 4개의 선을 뭐 쏴서 오는 요 정도고, 그 다음에 한 80m 정도 스캔 거리, 한 145도 수평 요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라이다가 보면은 이제 기존의 회전형에서 이제 뭐 고정형이 회전하지 않는 회전 모터를 안 쓰는 이런 라이다가 많이 있는데 지금 아우디 A8에 들어있는 145도 정도 회전하는 형태가 많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라이다를 장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근거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속에서의 주행 안정감이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3월 26일에 전자신문에서 박태준 기자님께서 이제 기사를 좀 써주셨습니다. 현대 G90 라이다 2개 탑재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제 레벨 3 수준의 어떤 자율주행을 구현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디가 최초로 라이다를 장착을 했고요. 상용 차량에. 그 다음에 현대 G90이 이제 세계 최초로 2개의 라이다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뭐 2022년이면 이제 나올 걸 생각이 되고요. 현대모비스하고 이제 벨로다인이 작년에 협력을 발표했는데 그 협력의 연장선 상에서 이제 상용화되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이 이제 전면 양측에 좀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뭐가 장점이 있냐면 이제 끼어들기 차량을 감지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라이다가 좀 있으니까 뭐 야간이나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인지가 가능한, 그래서 안정성을 많이 좀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제 커튼 대응, 끼어들기를 좀 대응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안전성을 좀 높여주고 이제 감성 주행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잠깐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처음에 상용화될 때 무조건 한 차선만 가는 거죠. 앞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차량 인지하고 거리 인지하고 막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자율주행차에 카메라를 3대 달면 다 이제 전면만 보는 거죠. 뭐 멀리 있는 걸 보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측면이 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가장 실수하는 경우가 이제 뒤에 차가 있는데 우리가 끼어드는 경우죠. 반면에 자율주행 차량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약하냐면 가다가 누가 끼어드는데 약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앞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도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써가지고 그런 면을 보완하는 이런 사례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연구용 차량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라이더 센서 하나를 달거나 카메라가 있을 때 끼어들기에 좀 취약한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다를 두 개를 달아서 뭐 120도에서 150도 정도 가는 라이다를 두 개를 달면 정면도 인지할 수 있고 측면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전 모드를 보면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뭐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주행 감성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이렇게 라이다를 달아서 안전성과 이제 주행 감성을 높입니다. 사실 요건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현대자동차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레벨 2 자율주행을 상용한 게 2015년이거든요. 뭐 자동차사 중에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속도로 자율주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커틴이고, 커틴을 대응하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를 두 개를 넣었다. 동시에 두 개를 넣어서 이제 전방도 보호하고 측면도 보호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로다인하고 이제 현대의 협력을 잠깐 보면, 제가 요 얘기를 처음 들은 건 작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벨로다인 관계자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벨로다인하고 현대모비스가 2019년 10월에 이제 뭐라고 발표했냐면, 현대모비스 벨로다인에 이제 $5,000만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2021년에 레벨 3용 라이다 시스템을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후보군들을 좀 보면, 우리가 지붕에 달려있는 64 채널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벨라레이라고 하는 이제 고정형 라이다가 2017년 4월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고요. 요걸 쓰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요 관련된 부분이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벨라돔이라고 하는 초광각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CES에서, 올해 CES에서 $100 정도의 고정형 라이다, 한 100m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라이다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벨라비트 기준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가격은 상당히 싸겠죠. 두 개가 들어가도 뭐 $200-300, 뭐 $400 이 정도로 상당히 싸게 구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측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볼보 같은 경우를 좀 보면 2022년 이후 출시되는 전 차종의 탑재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차량에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차량을 뭐로 발표했냐면 2022년에 XC90에 처음 탑재돼서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G90도 G90이고요. XC90도 XC90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루미나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라이다를 이제 대량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가격을 한 $1,0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레벨 3 이제 고속도로 수준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아우디나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부분이나 측면들, 즉 전 측면이나 앞부분에 이제 전면에 장착을 할 것 같은데, 볼보 루미나는 그 지붕에 장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아우디나 현대는 약간 숏레인지 라이다 성격이 좀 있고요. 여기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500m까지 탐지가 가능한 롱레인지 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통 지금 라이다에서 쓰고 있는 파장이 905나노거든요. 근데 지금 볼보가 쓰는 파장은 1550나노고요. 905나노보다 1550나노가 아무래도 이게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 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1550나노 한 10,000배 정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워를 세게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550나노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905나노는 지금 실리콘 소재를 쓰기 때문에 가격이 싼데, 1550나노는 이제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에서 인게스라고 부르거든요. 인게스 소재를 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데, 루미나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을 많이 낮추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요래 자료인데요. 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Sensing Computing for ADAS Vehicle에서 나온 요 자료를 보면 앞으로 라이다가 어떻게 진화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MEMS 라이다나 플래시 라이다 같은 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업체 SOSLab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렇게 보고서에서 만나면 상당히 반가운데요.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뭐 FMCW라든가 FMCW 뭐 레이더에도 쓰고 있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거는 905 나노보다는 1550 나노 쪽으로 앞으로 진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연구용 차량에 이제 달려있는 라이다는 장거리를 보는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인데 비해서 현재 양산하고 있는 차량에 적용된 라이다 센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 센서입니다. 카메라가 메인이고 레이더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다는 이제 보조 센서로 좀 쓰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현대나 볼보의 발표처럼 레벨 3 진화를 위해서 앞으로 라이다 센서 탑재가 증가할 거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라이다 센서 탑재를 통해서 주행 안정성이나 주행 감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향으로 볼 거는 라이다와 레이더의 좀 경쟁이 있습니다. 라이다가 진화가 늦어지면서 이미지 레이더가 또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이미지 레이더가 라이더만큼의 해상도를 내진 않는데, 일단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볼 거는 CS2020에서 보쉬가 라이다 양산을 발표를 했거든요. 세계 최대의 부품업체 보쉬가 라이다 양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다른 업체들에서도 라이다를 장착한 양산 차량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구글이 이제 5세대 자율주행 차량에 4D 이미지 레이더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미지 레이더도 같이 이제 진화를 해 나갈 거다.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카메라나 라이다보다는 레이더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미지 레이더의 진화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와 볼보가 2021년, 2022년에 자율주행 센서 장착을 발표를 했는데요. 라이다 센서 장착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